저는 25년간 하늘을 지켜온 전문가였습니다. 미 공군 F-15 조종사 출신 데릭 맥케인입니다. 세계 어느 공군이든 한눈에 평가할 수 있다고 자부했죠. 그런 제가 2023년 11월 한국에서 목격한 장면은 제 모든 믿음을 무너뜨렸습니다. 새벽 3시 북한 공군기 이상 활동. 긴급 출격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4분 30초 만에 4대의 F-15K가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4분 30초요. 이건 불가능한 시간입니다. 아니, 불가능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제 눈앞에서 벌어졌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25년간 놓치고 있던 것이 무엇인지. 오늘 여러분께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제 이름은 데릭 맥케인, 55세입니다. 미국 텍사스 출신이죠. 저는 20대 초반 공군에 입대해서 15년간 F-15 이글 전투기를 조종했습니다. 걸프전에도 참전했고요. 중동 상공을 날며 실전을 경험한 베테랑 조종사였습니다. 제대 후에는 워싱턴 DC에 정착해서 군사 분석가이자 항공 전문 저널리스트로 일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공군력을 평가하고 분석하는 게 제 일이에요. 펜타곤 관계자들, 퇴역 장성들과 네트워크를 쌓으며 10년을 일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데이터를 믿는 사람입니다. 숫자, 통계, 그리고 제 실전 경험이요. 감정이나 주관적 평가는 최대한 배제하려고 노력했죠. 그래서 동료들은 저를 냉철하고 객관적인 분석가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는 한 가지 확고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미 공군이 세계 최고라는 것이요. 그건 단순한 애국심이 아니라 제 경험에서 나온 확신이었습니다. 2023년 10월 어느 날이었습니다. 사무실로 한 통의 이메일이 왔어요. 한국 국방부에서 보낸 취재 초청장이었습니다. 한국 공군의 훈련 과정과 운영 시스템을 직접 보여주겠다는 내용이었죠.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한국? 뭐, 나쁘지 않은 동맹국이지. 솔직히 큰 기대는 하지 않았어요. 제 머릿속에 한국이라는 나라는 경제적으론 성공했지만 군사적으론 여전히 미국에 의존하는 나라였으니까요. 동료 분석가에게 이 이야기를 했더니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국? 좋은 장비는 많이 사들였지. 하지만 실전 경험은 제로야. 1953년 이후로 실제 전투를 해본 적이 없잖아. 저도 고개를 끄덕였죠. 맞는 말이었으니까요. 실전 경험. 그게 진짜 공군과 그냥 공군을 구분하는 기준이라고 저는 믿었습니다. 하지만 자료를 조사하기 시작하면서 뭔가 이상한 점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공군의 연간 훈련 시간, 출격 준비 시간, 정비 효율성. 숫자들이 예상보다 훨씬 높았어요. 이건 오류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서류상 숫자일 거라고요. 하지만 여러 출처에서 비슷한 데이터가 계속 나왔습니다. 밤늦게까지 자료를 뒤적이며 저는 묘한 불안감을 느꼈어요. 특히 놀라웠던 건 긴급 출격 시간이었습니다. 평균 7분. 경보가 울리고 전투기가 활주로를 박차고 하늘로 오르기까지 걸리는 시간이요. 미 공군의 평균이 8분에서 10분 사이입니다. 물론 최정예 부대는 더 빠르지만 평균치로 7분이라는 건. 이건 말이 안 돼. 분명 측정 방식이 다르거나 아니면 과장된 거야. 저는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2023년 11월 3일, 저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부터 모든 게 예상과 달랐어요. 공항에서 저를 맞이한 건 한국공군 대위였습니다. 김대위라고 자신을 소개했죠. 완벽한 영어 발음으로요. 맥케인 대령님,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편안한 여행 되셨습니까? 그의 태도는 공손했지만 동시에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차 안에서 그가 건넨 일정표를 보는 순간 제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어요. F-15K 실전 훈련 참관, 야간 긴급 출격 훈련, 정비 시스템 견학, 조종사들과의 직접 대화, 그리고 관제 시스템 견학까지. 이건 정말 모든 걸 보여주겠다는 건가? 미국에서도 외국 언론에게 이 정도로 개방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보안 문제 때문이죠. 김 대위가 말했습니다. 대령님, 저희는 숨길 게 없습니다. 대령님께서 직접 보시고 평가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말에서 저는 강한 자신감을 느꼈어요. 허세일 수도 있었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호텔에 도착해서 짐을 풀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반짝이는 불빛들, 높은 빌딩들. 이 나라가 70년 전엔 폐허였다고?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6시, 저는 공군 기지로 향했습니다. 기지에 도착하자마자 저를 압도한 건 분위기였어요. 긴장감. 하지만 패닉이 아니라 통제된 긴장감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 자리에서 정확히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아는 것처럼 보였어요. 활주로에는 F-15K 전투기들이 정렬되어 있었습니다.
한 대 한 대가 완벽하게 정비된 상태였죠. 경납고로 안내되었습니다. 거기서 저는 조종사들의 아침 브리핑을 지켜볼 수 있었어요. 20명 정도의 조종사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을 보는 순간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 눈빛, 제가 미 공군에서 봤던 최정예 조종사들의 눈빛과 똑같았어요. 집중력, 자신감, 그리고 책임감. 이럴 순 없어. 제 안에서 뭔가가 속삭였습니다. 이건 분명 쇼야. 외국인 기자를 위한 연출이라고. 브리핑 내용을 들으며 저는 더욱 놀랐습니다. 날씨 분석, 북한군 동향, 비행 경로, 비상 상황 대처. 모든 게 체계적이고 전문적이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이 북한을 이야기하는 방식이 달랐습니다. 가상의 적이 아니라 진짜 적이었어요. 실제로 언제든 마주칠 수 있는 상대. 미 공군에서 우리가 훈련할 때와는 완전히 다른 현실감이었습니다. 브리핑이 끝나고 한 조종사가 다가왔습니다. 김준호 중령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죠.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날카로운 인상의 남자였습니다. 대령님,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물어보세요. 완벽한 영어였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중령님, 비행 경력이 어떻게 되시나요? 그가 답했습니다. 20년입니다. F-15K만 12년째 조종하고 있습니다. 20년. 그리고 같은 기종을 12년. 이건 엄청난 경력이에요. 저는 계속 질문했습니다. 연간 비행 시간은요? 200시간에서 220시간 사이입니다. 제 눈이 커졌어요. 미 공군 조종사들의 평균이 180시간에서 200시간 정도입니다. 한국 조종사들이 같거나 더 많은 시간을 비행하고 있다는 말이었죠. 그날 오후, 저는 정비 시스템을 견학했습니다. 정비고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모든 게 완벽하게 조직되어 있었습니다. 공구들은 제자리에 정렬되어 있었고, 정비 기록은 디지털화되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었어요. 한 정비사가 F-15K의 엔진을 점검하고 있었는데, 그의 손놀림이 마치 외과 의사 같았습니다. 정비 책임자를 만났습니다. 이소령이라고 했어요. 소령님, 전투기 가동률이 어떻게 되나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가 자랑스럽게 답했습니다. 95%입니다. 우리 목표는 항상 95% 이상을 유지하는 겁니다. 95%? 제 귀를 의심했어요. 미 공군도 85%에서 90% 유지하기가 쉽지 않은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제가 물었습니다. 이소령이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예방 정비에 집중합니다. 문제가 생기기 전에 미리 발견하고 교체하는 거죠. 그리고 모든 정비사가 최소 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한 정비사를 가리켰습니다. 저 사람은 15년 경력입니다. F-15K의 모든 볼트 위치를 외우고 있어요. 저는 정비 기록을 요청했습니다. 데이터를 보여줬어요. 정말로 95%였습니다. 게다가 지난 2년간 단 한 건의 중대 사고도 없었어요. 이건 어떻게? 말문이 막혔습니다. 제가 25년간 배운 모든 것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셋째 날 밤이었습니다. 야간 긴급 출격 훈련이 예정되어 있었죠. 저는 관제탑에서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밤 10시 갑자기 경보가 울렸어요. 가상 시나리오였지만 모든 게 실전처럼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시계를 봤어요. 10시 정각. 조종사들이 뛰어나왔습니다. 헬멧을 쓰고 비행복을 점검하고 전투기로 달려갔어요. 엔진이 점화되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네 대의 F-15K가 동시에 엔진을 켰어요. 관제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독수리 편대, 이륙허가. 전투기들이 활주로로 이동했습니다. 제 눈은 시계에 고정되어 있었어요. 10시 7분. 첫 번째 전투기가 하늘로 올랐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7분. 경보가 울리고 7분 만에 네 대가 모두 하늘에 있었습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이건 말도 안 돼. 옆에 있던 한국 공군 대령에게 물었습니다. 이게 정말 평균 기록입니까? 그가 담담하게 답했어요. 네, 우리 평균은 7분에서 8분 사이입니다. 오늘은 좀 빨랐네요. 좀 빨랐다고?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미 공군에서 이 정도 속도는 최정예 부대에서나 가능한 일이에요. 어떻게 이런 속도가 가능하죠? 제가 물었습니다. 대령이 설명했어요. 우리는 매일 훈련합니다. 긴급 출격 훈련을 주 3회 이상 합니다. 조종사들은 잠들 때도 비행복 옆에 둡니다. 언제든 뛰어나갈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니까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날 밤 호텔 방으로 돌아와서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워싱턴에 있는 동료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마이크 나야? 한국 공군이. 생각보다 훨씬. 말을 잇지 못했죠. 동료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대릭,
너 한국에서 너무 환대받은 거 아니야? 쇼를 본 거라고. 현실은 다를 거야.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불빛이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쇼라고? 그럼 저 7분은 뭐지? 저 95% 가동률은? 저 조종사들의 눈빛은? 제 25년 경험이 처음으로 의심받고 있었습니다. 아니, 제가 제 경험을 의심하고 있었어요. 넷째 날, 저는 다른 접근을 시도했습니다. 정비 시스템의 허점을 찾으려고 했어요. 분명 어딘가 문제가 있을 거야. 아시아 국가들은 보통 정비에서 약점을 보이니까. 하지만 하루 종일 정비고를 돌아다니며 저는 단 하나의 허점도 찾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놀라운 점들만 발견했어요. 부품 관리 시스템은 바코드와 RFID로 완벽하게 추적되고 있었습니다. 모든 부품의 사용 이력, 교체 주기, 다음 점검 일정이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었어요. 심지어 일부 시스템은 AI를 활용해서 고장을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한 젊은 정비사와 이야기를 나눴어요. 이 일을 얼마나 하셨어요? 7년입니다. 왜 이 일을 선택하셨죠? 그가 진지하게 답했습니다. 제 아버지도 공군 정비사였습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는 일 하나하나가 조종사의 생명을 지키고 나라를 지킨다고요. 그 말이 제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호텔방에서 혼자요. 제 25년이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어요. 제가 세계 최고라고 믿었던 미공군. 그런데 지금 제 눈앞에 한국 공군은 그 수준과 같거나 어떤 면에서는 더 나아 보였습니다. 이럴 수가. 다섯째 날, 저는 김준호 중령과 다시 만났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솔직하게 물었어요. 중령님, 어떻게 이렇게 높은 수준을 유지하나요? 진짜 비결이 뭡니까? 그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대령님, 우리는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선택권이 없다고요? 제가 되물었습니다. 김중령이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휴전 상태에서 살아온 지 70년이 넘었습니다. 매일이 전쟁 전날처럼 살아야 했어요. 북쪽에는 세계에서 5번째로 큰 군대가 있습니다. 우리를 향해 포를 겨누고 있죠. 그가 계속 말했습니다. 미군이 우리를 도와주는 건 감사한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도 알아요. 언젠가는 스스로 지켜야 할 수도 있다는 걸요. 그래서 우리는 최고가 되어야 했습니다. 선택이 아니라 필수였어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쳤습니다. 미 공군에게 전투는 직업이었어요. 물론 위험하고 중요한 일이지만 우리는 본토에서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싸웠습니다. 하지만 한국 공군에게는 이건 생존의 문제였구나. 저는 깨달았습니다. 중령님, 조종사들은 이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이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김중령이 답했어요. 우리는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생각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족이, 우리 국민이 평화롭게 살 수 있게 해야겠다고요. 그게 우리를 하늘로 올라가게 만드는 힘입니다. 그날부터 저는 완전히 다른 관점으로 한국 공군을 보기 시작했어요. 이건 단순히 훈련 잘하는 공군이 아니었습니다. 생존을 위해 스스로를 극한까지 밀어붙인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한 거였죠. 여섯째 날, 저는 새로운 계획을 세웠습니다. 편견을 완전히 버리고 처음부터 다시 평가하기로 했어요. 미 공군 기준이 아니라 한국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한 새로운 기준으로요. 밤늦게까지 노트북 앞에 앉아 데이터를 정리했습니다. 훈련 강도, 조종사 선발 기준, 교육 시스템, 실전 대비 태세, 모든 것을 다시 분석했어요. 그리고 놀라운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한국 공군의 모든 시스템이 하나의 목표를 향해 설계되어 있었어요. 언제든 싸울 수 있는 준비. 이건 구호가 아니라 실제로 작동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일주일째 되던 날, 저는 조종사들과 더 깊은 대화를 나눴어요. 한 젊은 대위가 말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꿈이 전투기 조종사였습니다. 하늘을 지키고 싶었어요. 그런데 막상 이 일을 하다 보니 책임감이 정말 크더라고요. 제가 실수하면 동료가 위험해집니다. 제가 게으르면 국민이 위험해져요. 또 다른 중령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팀워크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개인 기량도 중요하지만 함께 날 때 진짜 힘이 나오니까요. 우리는 서로를 믿는 법을 배웠습니다. 생존을 위해서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한국 공군의 강점은 기술이나 장비만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을 하나로 묶는 정신, 생존과 책임감, 그리고 서로에 대한 신뢰. 열흘째 되던 날 새벽 3시, 제 인생의 전환점이 왔습니다. 호텔방 전화가 울렸어요. 기지 담당자였습니다. 맥케인 대령님, 지금 바로 기지로 오실 수 있습니까? 무슨 일이죠? 긴급 상황입니다. 자세한 건 기지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서둘러 옷을 입고 기지로 향했어요. 차 안에서 담당자가 설명했습니다.
북한 공군기가 북방한 개선 인근에서 비정상적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군이 긴급 출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이건 훈련이 아니야. 진짜 상황이야. 기지에 도착했을 때 새벽 3시 30분이었습니다. 활주로에는 이미 조명이 환하게 켜져 있었어요. 조종사들이 경납고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관제실로 안내되었죠. 그리고 거기서 목격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인상 깊은 장면을요.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새벽 3시 33분. 조종사들이 뛰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패닉이 아니었습니다. 통제된 훈련된 움직임이었죠. 헬멧을 쓰고 비행복을 점검하고 전투기로 향했습니다. 모든 게 마치 안무처럼 정확했어요. 엔진 점화. 4대의 F-15K 엔진이 동시에 켜졌습니다. 그 소리가 새벽 공기를 가르며 울려 퍼졌어요. 관제사의 침착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독수리 편대 상황 보고. 독수리 1 준비 완료. 독수리 2 준비 완료. 독수리 3 준비 완료. 독수리 4 준비 완료. 제 눈은 시계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3시 33분의 경보. 3시 37분. 첫 번째 전투기가 활주로를 박차고 하늘로 올랐어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3시 38분. 모든 전투기가 하늘에 있었습니다. 4분 30초. 경보가 울리고 4분 30초 만에 4대의 전투기가 작전 공역으로 향했습니다. 이건 불가능한 시간이에요. 훈련도 아니고 준비된 상황도 아니고 진짜 긴급 상황에서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관제실에서 무전이 들렸어요. 독수리 편대, 작전 구역 도달. 목표물 포착. 대기 중. 목소리에는 떨림이 전혀 없었습니다. 침착하고 전문적이고 준비된 목소리였어요. 옆에 있던 한국 공군 장군이 말했습니다. 저들은 매일 이렇게 준비합니다. 70년 동안요. 그 순간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제가 25년간 쌓아온 믿음, 편견, 자만심. 모든 게요. 눈물이 흘렀어요. 부끄러웠습니다. 제 무지에 대해서요. 저는 한국 공군을 과소평가했어요. 아니, 이해하려고 노력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진짜였어. 제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매일 이렇게 준비해왔던 거야. 70년 동안. 쉬는 날도 명절도 새벽도 관계없이. 왜냐하면 전쟁은 예고 없이 올 수 있으니까. 이 시간 후 전투기들이 돌아왔습니다. 임무 완료. 북한 공군기는 후퇴했고 충돌 없이 상황이 종료되었어요. 조종사들이 헬멧을 벗는 모습을 봤습니다. 땀에 젖어 있었지만 얼굴은 평온했어요. 마치 일상적인 훈련을 마친 것처럼요. 김준호 중령이 다가왔습니다. 대령님, 어떠셨습니까?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이게 우리의 일상입니다. 70년 동안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대령님, 이제 이해하시겠습니까? 이해했습니다. 완전히요. 한국 공군의 탁월함은 우연이 아니었어요. 매일 이런 긴장 속에서 살아온 사람들, 전쟁이 내일 올 수도 있다는 현실 속에서 훈련해온 사람들. 그들의 실력은 생존을 위한 필연이었습니다. 중령님, 제가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무지했습니다. 한국 공군을, 여러분을 과소평가했어요. 김중령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직접 보기 전까지는 이해하기 어렵죠. 하지만 대령님은 직접 보셨잖아요. 이제 아시는 거예요. 남은 며칠 동안 저는 미친 듯이 취재했습니다. 조종사, 정비사, 관제사, 급식 담당자, 심지어 경비병까지. 만날 수 있는 모든 사람을 만났어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같은 정신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한 급식 담당 병사가 말했습니다. 저는 요리를 합니다. 하지만 제가 만든 음식을 조종사님들이 드세요. 제 음식이 그분들의 컨디션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저는 최선을 다해 요리합니다. 작은 일이지만 나라를 지키는 일의 일부니까요. 한 경비병이 말했습니다. 저는 문을 지킵니다. 단순한 일 같지만 제가 방심하면 기지 전체가 위험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한순간도 긴장을 늦추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 역할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역할을 최선을 다해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한국 공군의 진짜 힘이었어요. 개인의 탁월함이 아니라 모두가 하나의 목표를 향해 움직이는 시스템. 2주간의 취재를 마치고 귀국하는 날이었습니다. 김준호 중령이 공항까지 배웅을 나왔어요. 악수를 나누며 그가 말했습니다. 대령님, 진실을 보여드릴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우리 이야기를 세상에 전해주세요. 비행기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이 점점 작아지고 있었어요. 제 가슴은 복잡한 감정으로 가득했습니다. 감동, 존경, 부끄러움,
그리고 사명감. 이 진실을 알려야 해. 세상이 알아야 해. 워싱턴 DC에 도착해서 저는 즉시 보고서 작성을 시작했습니다. 한국 공군 세계 최고 수준의 실전 대비 태세라는 제목으로요. 밤낮 없이 썼어요. 제가 본 것, 느낀 것, 배운 것을 모두 담았습니다. 데이터, 인터뷰, 관찰 내용. 모든 걸요. 동료들에게 초안을 보여줬을 때 반응은 예상대로였어요. 데릭, 너 한국한테 뭔가 받았어? 이건 너무 편향적인 것 같은데? 진짜 이 정도야? 하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직접 가서 보세요. 당신들의 생각이 얼마나 틀렸는지 알게 될 겁니다. 보고서를 군사 전문 저널에 투고했어요. 처음엔 거절당했습니다. 너무 긍정적이다. 객관성이 부족하다는 이유였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저널에 보냈고 결국 게재되었어요.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찬사와 비판이 동시에 쏟아졌어요. 대릭이 늙었나 봐. 한국에 매수됐어. 드디어 누군가 진실을 말하네 등등. 하지만 중요한 건 사람들이 주목하기 시작했다는 거였어요. 3개월 후 미 공군의 한 장성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돌아와서 저에게 연락했어요. 대릭, 자네 말이 맞았어. 직접 보고 깜짝 놀랐네. 6개월 후 NATO 회의에서 한국 공군의 훈련 시스템이 사례로 소개되었습니다. 1년 후 저는 국제항공 심포지엄에서 기조연설을 했어요. 우리가 배워야 할 것 한국 공군의 생존 철학이라는 제목으로요. 강연장은 만석이었습니다. 20개국 이상의 공군 관계자들이 참석했어요. 저는 말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25년간 미 공군이 세계 최고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건 여전히 사실입니다. 하지만 최고는 하나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한국 공군도 최고입니다. 다른 방식으로, 다른 이유로요. 그들은 선택이 아니라 필연으로 최고가 되었습니다. 생존을 위해서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 모두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을 만들어냈습니다. 책임감, 헌신, 팀워크, 그리고 끊임없는 준비. 강연 후 많은 사람들이 다가왔어요. 질문하고, 토론하고, 자신의 경험을 나눴습니다. 그날 저는 느꼈어요. 세상이 조금씩 변하고 있다고요. 한국 공군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있다고요. 지금 저는 60세입니다. 한국을 처음 방문한 지 3년이 지났어요. 제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 저는 한국을 연 3회 방문하며 한국 공군의 자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어도 조금 배웠죠.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도는 말할 수 있어요. 김준호 대령, 그는 이제 대령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친구가 되었어요. 가끔 화상통화로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가 최근에 말했어요. 대령님, 덕분에 세계가 우리를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감사해야죠. 당신들이 제게 가르쳐준 것, 겸손함, 책임감, 그리고 진실을 보는 용기. 그게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배운 가장 큰 교훈은 이겁니다. 최고가 되는 건 선택이 아니라 필연이다. 생존이 걸려 있다면 최선이 아니라 최고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최고는 개인이 아니라 팀으로 이뤄진다. 이제 저는 다른 나라들을 평가할 때도 더 겸손해졌어요. 내가 모르는 게 뭘까? 를 먼저 생각합니다. 숫자와 데이터도 중요하지만 그 뒤에 숨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더 중요하다는 걸 배웠죠. 그리고 새로운 목표가 생겼습니다. 한국의 안보 상황을 세계에 제대로 알리는 것. 그들이 왜 이렇게 준비하는지, 왜 긴장을 늦추지 않는지. 그 맥락을 사람들이 이해하도록 돕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알거든요. 한국 공군의 탁월함 뒤에는 70년의 긴장이 있다는 것을요. 매일 밤 평화롭게 잠들 수 있게 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요. 그들에게 이건 직업이 아니라 사명이라는 것을요. 어느 날 한 젊은 조종사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대령님, 우리가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는지 아세요? 저는 답했어요.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죠. 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것도 맞지만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평범한 사람들이 평범하게 살 수 있게 하고 싶어요. 아침에 출근하고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커피를 마시는 그런 평범한 일상이요. 그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는 알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는 그 평범함을 누리지 못했으니까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또 한 번 깨달았습니다. 한국 공군이 지키는 건 하늘만이 아니에요. 일상이에요. 평범함이에요. 그리고 그 평범함 속에 담긴 행복과 희망이에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저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었습니다. 진실은 때때로 우리의 예상과 다릅니다. 그리고 그 진실을 마주하는 용기가 필요해요. 저는 25년간 쌓아온 편견을 내려놓고 새로운 진실을 받아들였습니다. 한국 공군의 여정을 통해 저는 배웠어요. 작은 나라도 어려운 환경에서도 최고가 될 수 있다는 것을요. 중요한 건 얼마나 절실한가, 얼마나 끈기 있게 노력하는가입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저처럼 선입견으로 누군가를 과소평가하고 있진 않으신가요?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하기 전까지는 판단을 보류하는 겸손함. 그게 제가 한국에서 배운 가장 큰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압니다. 대한민국의 하늘은 결코 우연히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을요. 매일 매순간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으로 지켜졌다는 것을요. 조종사, 정비사, 관제사, 급식 담당자, 경비병. 모든 사람이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이 감동적인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경험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저처럼 선입견을 깨고 새로운 진실을 발견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이 영상을 공유해서 더 많은 분들이 이 메시지를 접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한국 공군, 그리고 전 세계 모든 공군에서 밤낮으로 하늘을 지키는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덕분에 우리는 평화롭게 잠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우리는 평범한 일상을 누릴 수 있어요.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 데릭 맥케이는 25년간 하늘을 지켜온 전문가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저는 학생이 되었어요. 그들이 가르쳐준 것, 생존을 위한 헌신, 완벽을 향한 끊임없는 노력, 그리고 서로를 지키는 팀워크. 이것은 단순히 군사적 우수성이 아니었습니다. 한 나라가 70년간 지켜온 정신이었어요. 저는 이제 압니다. 대한민국의 하늘은 결코 우연히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을요. 매일 매순간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으로 지켜졌다는 것을요. 그들에게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 무지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공군, 언제나 하늘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